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장하는 바는요 보통 이제 명령의 구조로 나오는데 지금 선생님이 잠깐 보니까 명령의 구조가 좀 보이지 않네요. 한번 보죠 뭐. 시블링 하면요 형제 자매 피부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블링 라이브러리 그러니까는 형제 간의 라이브러리 경쟁은 그래서요 이 라이벌리를요 경쟁이라고 잘 해석해야겠다. 그 경쟁은 is natural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별히 누구 사이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됐지.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will라고 하는데 이때 will이 조동사 will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얘가 유언 또 의지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의지입니다. 근데 그 의지도요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외국에서는 갖고 태어나는 거는 천성적인 거니까는 신이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리를 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야. 부모로서 그 위험성들 중에 하나가 주어가 되겠죠. comparing 비교하는 여기네 비교하는 것에 그 아이들을요 호의적이지 않게 누구랑 서로를 서로를요 호의적이지 않게 그 아이들을 비교하는 것에 그 위험성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looking for 찾고 있거든요. 경쟁적인 모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위험성이 하나가 뭐라는 얘기야? 비교하는 거야. 호의적이지 않게. 왜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가 되냐면 그들은 항상 경쟁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인 거지. 그 문제는 is not 아닙니다. not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치자. 이 딱딱 보이네요. 얼마나 빠르게 그 아이들이 can run 달릴 수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cross the finish line first 그 결승선을 누가 끊었는지입니다. 얘는 의문사면서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순이 살짝 보이지가 않지.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이제 서술형 문제 쓸 거나 아니면 영작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후는 의문사면서 주어거든요. 누가 그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느냐 그게 이제 문제래요. 똑같은 거 아니야? 빨리 달렸으니까 통과하는 거 아니야? 뭐지? 일단 가볼게. 자, 예를 들면 보이야. 여러 얘들 중에서 한 소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얘를 우리는 뭐로 보냐면 예를 들면의 효과로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소년이 does not care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끊어주세요. 얼마나 그가 키가 큰지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왜냐면 그는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바이털리하게 그 인터레스트 뭐였으니까 관심이 있거든요. Who is tallest? 누가 가장 큰지. 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가장 큰지 안 큰지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알겠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누가 잘 달릴 수 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야? 둘 중에 누가 더 크지 이거에만 누가 더 먼저 왔지 이거에만 관심이 갖는다는 얘기네. 아이들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메이저 측정합니다. 그들 스스로를요 측정해요. 끊어주세요. 누구에 대항해서 그들의 동급생에 대항해서 측정을 합니다. on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 모든 것의 예가 뭐냐면 from A to B가 될 것 같으네요. 스케이트보딩의 능력부터 누가 가지고 있는지 가장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동급생들과 그들 자신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대요. 그들은요 특별히 민감합니다. sensitive 민감합니다라는 뜻이죠. 민감한데 이 sensitive 대신에 이렇게 어원을 가지고도 좀 낼 수 있거든요. sensible 쓰면 틀려요. sensible은요 현명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감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sensitive 하면요 민감한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특별히 민감한데 to any failure 어떤 실패에도 민감한데 그 실패는 talk about openly within their own family 그들 자신만의 가족 안에서 자유롭게 오픈넷에 이야기되는 것에 실패를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족 내에서 공개돼서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치? 좀 그런 경험이 있어. 나 선생님도 이제 초등학교나 저기 중학교 아니고 초등학교 때 발표회 같은 거 하면은 부모님이 오시는 거 되게 싫어했었어. 내가 틀릴까봐. 남이 보는 건 상관없었는데 그런 경험 했었어, 안 했었어? 그런 거 있지? 가보자. 따라서 부모님들은 후부터 가로 열자. want little peace. 약간의 평화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at home, 집에서, 여기서 가로 닫는 게 낫겠네. 집에서 약간의 평화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should guard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guard는 경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guard는 경계하다라고 해석할게요. 지켜줘야 돼요. 경계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비교적인 말들을, 비교하는 말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집에서는요. 대부터 가로 열자. 일상적으로 favor, 뭐 한 거야? 일상적으로 호의적인 거야. one child of another. 어떤 한 아이를 다른 아이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하는 그 커멘트들을요, 비교의 커멘트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주장하는 바가 약간 명령의 어조로 나온다는데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should가 있었네요. 그렇지? 경계하는데, 그러니까는 칭찬 대입해서는 아니고요, 비교하는 발언을 자제해라. 됐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제해라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should, 뭐라고요? should guard라는 표현을 썼고요. 비교하는 발언을 뭐라고 했냐면요, comparative comment라는 단어가 되겠죠. 서로란 말은요, 선생님, one child over another. 갑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집에서 작은 평화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지켜줘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데 비교적인 말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 말들은 일상적으로 호의적인 거야. 어떤 한 아이를 다른 아이들보다. 마지막 문장 갈게요. to violate 하기 위해서. 됐죠? 이때 violate는요, 위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법이나 규칙들을 위반하다. 이러한 원리를, 잠깐만, 여기가 동사네.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로 보면 되겠네요. 이러한 원리들을 위반하는 것은 is to set up, 만드는 건데, even much strive fowl라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큰 라이벌리, 경쟁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됐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밑줄 그어볼게. 이러한 원리를 위반하는 것은, 이렇게 선생님 밑줄 그어놓고, 얘가 하는 말은 뭘까?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뭘까? 이 문장에서 비교적인 말을 하는 거지. 어디 내에서? 가족들 내에서.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주장하는 바는요, 뭐 요 정도로 배서 여기까지도 뭐 크게 중요한 거 없는데, 여기다 한번 이제 단어를 한번 좀, 단어나 좀 정리해 볼 게 있으면 좀 정리해 볼 건데, 자, 일단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will의 뜻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치? will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얘가 유언이라는 뜻도 있고 의지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바로 willing입니다. 뭐라고요? willing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용사라다가 기꺼이 하는, 뭐라고요? 기꺼이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반대말은 뭐가 있을 거야? 기꺼이 하는 반대말이 뭘까? 꺼리느냐. 뭐라고요? 꺼리느니 렐렁턴트 하게 되면 꺼리느니라는 표현이죠. 꼭 외울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요, 선생님 unwilling 써도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unwilling 써도요, 꺼리느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will은 거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선생님 표시를 안 해놨네. compare A with B야. 역시 compare A with B, 누구누구와 누구누구를 비교하다. 서로를 비교하는 거. compare, 비교하다잖아. 근데 A를 비교할 건데 누구누구와 비교할 거니까 당연히 누가 들어갔어? 전치사 with가 들어가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ensitive, 얘는 민감한이고요. 얘는 현명한, 똑똑한이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크게 저기가 없네요. 자,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따가 보죠. 자, 가보자.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사람은요, 텔스 말해주는데요, 말하는데 뭐를 말해주냐면 페이블 하면요 우화입니다. 우화는요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 이제 우화라고 하는데, 이런 우화, 위대한 성자의 우화를 말합니다. 후, 그 사람은 위대한 성자를 꾸며주겠죠. 그 위대한 성자는요 이끌었던 성자입니다. 이끌곤 했어요. 그의 동료들을 어디로 이끌었냐면요, 메디테이션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메디테이션은요 명상이란 표현입니다. 명상. 그의 신자들을 명상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성자의 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저스트는 뭐뭐처럼, 단지 뭐뭐처럼 이렇게 하면 돼. 단지 그 신자들,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신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신자들은 were dropped into their Zen moment. 자, Zen moment인데, 요게 선생님도 이거 몰라서 좀 답을 봤는데요. 이게 이제 선이란 표현인데, 이 선이 뭐냐면은 불교에서 이제 참선한다 그러지. 어떤 이제 그 기도하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상태야. 그런 선의 상태에서, 착할 선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지의 그 순간 속으로 그 빠질 때 그들은 would be disrupt죠. 자, BPP가 나왔네요. 그들은, 이때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이제 과거의 이제 불규칙적인 습관 정도로 해석하면 돼. 뭐뭐 하곤 했다. 그들은 disrupt, 방해를 받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방해를 시킨 게 아니라 방해를 받았죠. 누구에서? 한 고양이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 고양이는 would walk, 걷곤 했습니다. through the temple, 그 템플을 걸었어요. 템플을 걷곤 하는 그 고양이에 의해서 그 방해를 받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미야오는요 고양이의 울음소리거든요. 근데 ing가 붙었으니까 뭐뭐 하면서 라는 그 분사구문 정도로 보면 되는데, 요 분사구문이 이렇게 뒤에서 나왔을 때 조금 그 해석을 조금 빨리 하고 싶으면 한 가지 팁을 주면요, 이렇게 어떤 두 번째 동작이 이제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해석하는데,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고 ing 있으면요, 이때는 그냥 and 그리고 뭐뭐 했다 요 정도로 해석해 주면 돼. 근데 이제 앞에 콤마가 없으잖아요. 그러면은 while 정도가 생략이 돼 있다라고 보고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bothering everyone, bothe는 여기서 괴롭히다고 할게요. 미야옹, 야옹 거리면서 모든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 템플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고양이에서 방해받곤 했습니다. 그치? 내가 어떤 명상 상태에다 딱 들어가고 이제 어떤 참선 상태에 딱 들어가려면 굉장히 집중되고 조용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막 돌아다니고 무릎 위에 타고 막 하면은 그 스님들이 어떻겠어? 제대로 명상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한 성자는요, come up with는요, 얘가요 figure out이에요.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라는 표현입니다. 얘가 생각해내다, 고안하다라는 표현인데, 뒤에는요 항상 이렇게 어떤 이제 방법이 있죠. 문제 해결에 대한 이제 방법들이 나타나겠지. 간단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요 begin, 시작했는데요, to tie, 묶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묶기를 시작했어요. 목적어 나왔죠? 누구를 묶었어요? 고양이를요 to, 여기에 묶었어요. for에다가, 자 for은요 뭐 장대 정도로 보면 돼요. 막대기 정도로 봅니다. 막대기에 고양이를 묶었어요. during meditation session, 이때 패션은 뭐 기간 정도로 보면 될 테고, meditation은 명상이죠. 명상의 시간 동안에 막대기에 그 고양이를 묶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into a ritual로다가, 자 into a ritual 하면은 이 ritual이 이제 의식인데 또는 제사, 그러니까 뭔가 일을 치르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이제 리처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고양이를 항상 뭐 한 거야? 묶은 거야. 의식처럼 된 거야. 명상 들어가기 전에 고양이 좀 묶어놔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즉 tie the cat to the purpose, meditate second. 이게 규칙처럼 이제 굳어졌네요. 묶어라. 고양이를 폴에다가 처음으로 묶어. 명상은 두 번째야. 그러니까 명상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묶어라야? 고양이를 묶어라야. 그 캣이 eventually, 결국에는요,
died 죽었어요. natural cause. 그러니까는 natural cause니까는 이제 원인이잖아.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었다니까는 뭐 이게 명이 다해서 이제 죽었을 때 그 종교적인 위기가요. follow 그 다음으로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우리가 멈춰보면 뭐냐면 이제 항상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 한 거야? 고양이를 홀에다 막대기에다 묶어놨는데 고양이가 이제 죽었단 말이지.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양이를 묶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니까 이제 위기가 닥쳤다고 표현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필요한 거야, 필요하지 않았던 거야? 안 필요했던 건데 습관처럼 어떤 루틴처럼 굳어진 거지. 계속 할게요. 무엇을 was 여기 나오네요. be supposed to be 찍으세요. 여기 아까는 내가 혼자 볼 때는 안 보였는데 be supposed to 하게 되면은 뭐뭐 해야 한다. 이제 should의 이제 의문을 나타내는데 이제 이렇게도 쓰이고요. 뭐뭐 할 예정이다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뭐 해야 된다로 해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신도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were supposed to do 해야만 했을까요?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 무엇을 해야 되지? 니네들한테 물어보겠네. How 어떻게 could they possibly meditate까지 끊어주자. 항상 주어 동사야. 근데 상호야 이런 얘들아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의문문이 지금 2개가 나왔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의문문 해석할 때 이렇게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있고 동사 나오고 주어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 동사는 원래 주어 뒤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의문이니까. 결국 could의 자리도요. could의 자리도가 어디 있어요? could의 자리도요. 여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끊어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야지 해석이 조금 빨리 됩니다. 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could가 앞으로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could meditate 명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란 얘기야. without 뭐뭐 없이 tying 묶는 거 없이 그 고양이를 폴대에다가 그 지금 막대기에다가 묶지 않고 어떻게 명상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illustrate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설명하다라는 뜻이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는 explain 정도가 있죠. 근데요, 지금처럼 illustrate도요, 역시 설명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demonstrate도 있어요. 데모 버전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설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illustrate, demonstrate, explain 다 설명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니까요. 같이 외워두세요. 이 이야기는 설명해 주는데요. what은요, 것이라고 해석하자. what I call, 내가 부르는데 invisible rules, 뭐야?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목적보. 야, 목적어 어디 갔어? 목적어 어디 갔지? 이 목적어가요, 의문사가 목적어였던 거야. 해석할 때 얘는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간접 의문처럼 보이는 거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봐.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야 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 방해받지 않았을 때 고양이를 묶지 않아도 명상을 할 수 있었고 선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결국 뭐 고양이 하나 나타나서 계속 걔를 묶었단 말이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스님이. 그리고 그게 이제 뭐처럼 의식처럼 굳어진 거지.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얘도 없어도 됐었는데 그 규칙처럼 굳어주니까 고양이가 이제 뭐 한 거야? 없으면 명상에 빠지기가 힘들어진 상태가 됐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죠. 그 다음 거 보세요. these, 이것들은 바로 뭡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행동입니다. 자, these are가요. 나 왜 이렇게 했죠? 미안합니다. 자, these, 얘네들은 습관이고 행동들인데, 그 습관과 행동들은 어떤 거냐면, have unnecessary. 자, on이야, on. 불필요하게 rigified 된. 자, rigify가 밑에 나오죠? 굳어진이라고 하면 되겠죠? 굳어졌어요. into rules. 뭐로다가? 규칙으로 불필요하게 굳어진 규칙들의 행동입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일단 체크해 놓을게.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올 것 같아요. 비록 writing rules인데요. writing rules는요. 지금 이제 고이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잘 들으세요. 쓰여진 규칙이야.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성문이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성문법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최초의 성문법 해갖고서는 그 함무라비 법전인가 기억나 안 나? 나지? 안 나요? 도대체 니네들은 중학교 때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성문이란 얘기는 문자로 완성한 법이야. 그러니까 문자로 쓰여진 걸 성문이라 그래. 알겠어요? 근데 이건 들어봤나? 불문율? 불문율 들어봤어?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성문이라 그래. 이제 쓰여진 규칙이야. 쓰여진 규칙은 can be resistant. 끊어주세요. 저항되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이러한 변화에 인비지블 눈에 보이지 않는 법들은 이거죠. 규칙이 되겠죠. 룰스가 되겠죠. 원스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앞에서 룰이라고 했으니까 S가 붙어있으니까 원스라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법들은 좀 더 스터번 했습니다. 자, 스터번이 확고한 완고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더욱더 완고해졌습니다. 야, 쓰여진 법들은 왜 이런 걸 해서 저항이라도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냥 지켜져야 되고 왠지 안 지키면 찜찜해지는 거지. 완고한, 고집이 센. 데이야, 그들은 더 사일런트 킬러입니다.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라고 얘기됐어.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 보통은 여기에서만 읽어도 충분히 그 위의 내용을 좀 연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이거 좀 약간 불만이었던 문제가 뭐냐면 이걸 보고 연상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내용 자체를. 침묵의 살인자가 도대체 뭐야? 침묵의 살인자면은 그거 아니요? 설탕, 소금 막 이런 거 아니요? 그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1번. 감춰진 규칙들인데 이거 설명할 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요. 괜히 여기다 찍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없어. 결국 여기는 빈칸이야. 라고 생각해. 그래야지 니네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쉬울 거야. 재민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안 됐다고요? 됐어요. 할게. 감춰진 규칙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 그 규칙들은 govern, 지배해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요. 무의식적으로 지배합니다. 답 1번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습관처럼 굳어져서 더 완전히 확고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필요한 거였는데 답은 1번이고요. 2번이 아닌 이유를 찾아서 X를 긋게. 그것은 소음이야. 저항하는 소음이야. 어떤 사람의 그 집중의 수준을 그 집중의 수준 보면은 이제 선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를 저항시키는 소음이다? 지금 그 얘기는 아니지. 소음을 원래 없애버리는 과정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3번. 주위 환경들, surrounding, 주위 환경들. 그것은 lead to death. 고양이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주위 환경들에 대한 얘기냐? internal, 내부의 힘. 인터널이 내부니까 내부의 힘. 그것은 천천히 낮춰.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내부의 힘? 이런 얘기 아니었지. 익스피언스, 경험들. 그 경험은 낙담시키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규칙들을 따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디스커러지 다음에 이렇게 from이 나오면 나중에 또 설명해 주겠지만 얘가 오형식처럼 보이는 놈이거든요. 못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못하게 하다. 우리를 규칙을 따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경험. 어떤 경험을 해서 이 규칙이 나쁘다는 걸 알아서 그 규칙을 못 따르게 라는 장면이 나왔으면은 하면 되는데 답이 5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1번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런트 킬러에 집중해서 이걸 단어를 연상해서 문제를 풀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힘들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거나 연상이 안 될 때는요. 아예 여기를 빈칸처럼 생각하면 돼.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알겠습니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라고 할게요. 알겠어? 자, 요거는요. 자, 여기다 위에다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아니야. 불문율이라고 적으세요. 불문율. 문자로다가 되어 있지 않은 규칙 율자를 써서요.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규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끊어낼게요.